연연이는 삶이 굉장히 좀 심각해요. 이 현상이 사실이라고 하는 상태면 심각해져요. 그런데 현상이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현상이라는 것도 꼭 현상 자체가 아니라 현상에 대한 생각인데, 근데 이게 지금 이런 내용 컵에다가 어떤 무늬에다가 이렇고 저렇고라고 하는 이것은 상. 그런데 분명히 가령 이거와 이것이 다른 것은 뭐라 그럴까, 조건도 다르고 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달라요. 그런 실로 보면은 가령 작용이라 하는 것도 작용 하나하나는 다를 바가 없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데, 예를 들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이쪽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면은 마치 이렇게 딱딱한 것 같고 뭐가 짙은 것 같고 이렇게 돼요. 구름 같은 경우는 구름은 짙고 또 옅은 데도 있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짙고 옅은 부분이 다르거나 이 구름 각과 구름이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구름이라 하는 것은 거기에는 작용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데는 작용이 어떤 그렇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적다든가, 또는 뭐라고 그럴까, 조건이 다르다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런 것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것일 뿐인데, 그러니까 근본적인 다름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인식될 때는 지금 보이는 이런 게는 아니어도 뭔가 다르기는 다른 거예요. 응?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석으로 이렇게 아예 인식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체가 보이는 이것이, 지금 보이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가령 이것에 대한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가령 이게 가령 똑같다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의미가 다를 수도 있죠. 누가 준 거라든가, 이렇게, 언제 썼던 거라든가, 이렇게 여기다 가치를 부여하면 이게 다른 거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다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누가 함부로 손댄다든가 함부로 취급하면은 화가 나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이 손대지 못할 곳에 잘 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봤자 이거야. 그럼 그 의미는 이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보이니까 일어나는 생각에 가치가 있는 거죠. 생각이 사실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봐요, 이 컵이야, 공장에서 만들 때, 또 어디서 만들 때는 다 똑같은 거 수없이 찍어서 나오는 거잖아. 근데 사람에게 가면은 똑같은 공장에서 나온 똑같은 컵들의 의미가 달라져요. 그럼 그 의미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일어난 어떤 해석이라든가 이런 거겠죠. 기억에 따라서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응? 엄밀히 따지자면. 응?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붙는 순간 이것이 심각해져요. 응? 감정의 무게만큼, 생각의 내용만큼 크기 따라서 이게 달라지죠. 이게 취급이 달라져요. 응? 누가 가져오면은, 저쪽에 가서 땅을 팔 수도 있고, 가서 그냥 흙탕물을 뜰 수도 있지만은, 그래, 여기에 내 추억이 있다든가, 내 어떤 좋은 기억이 있는 것은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볍지가 않은 거야. 그런데 아무런 여기에 붙은 게 없으면은 가볍잖아. 가서 뭐 똥물을 퍼든 뭐 흙탕물을 퍼든 땅을 파든 그럼 제가 이것을 되게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와 연관된 뭐 남편, 자식, 부모, 뭐 또 그다음에 그로 인한 가족, 또 생활, 내 삶이라는 것도 그러한 기억들의 덩어리일 뿐이잖아. 내 삶이라는 것이. 그렇죠, 덩어리죠. 네,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은 다 태어날 때 가져온 것도 아니고. 응? 그렇죠, 덩어리. 그러니까 다 그거는 뭐 들음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항상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덩어리인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그 부모 자식 간은 그냥 그 어떤 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렇게 불쑥불쑥 어떤 뭐 엄마가 생각이 나고 딸이 생각이 나도 그냥 날 뿐이라고 그게 안 되어지는 거죠. 예, 아니 누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부모 자식 간에 이거를 갈라놓는 그 말씀을 듣고 싶고 궁금한 거예요. 그거 안 들었어요? 듣긴 했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참 뜻을. 네, 그럼 저 밥 먹으면서 합시다. 밥 안 먹으면 또 밥 먹으면서 해야지. 아니 밥 있어. 이거는 아침에 남은 거. 이거는 나를 주라고. 왜 너 가볍게 좀 먹자. 더 있어. 하나 먹자. 물음표님이랑 통화했어? 어제 했잖아, 그게. 어제 저녁에 했어? 응. 이거 많이 먹었어? 형님 또 뜨겁 버렸어. 아까 먼저 떴어 내가.
그래서 다 떴어? 응. 딱딱 끓였어. 야. 어제와 오늘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의 어제와 오늘의 차이는 뭐예요? 괴롭다, 안 괴롭다. 그게 아니라 어제와 오늘 사이에 그 이전에 없었던 보임이 있었고 들림이 있었고 느껴짐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어요. 그 외에 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세포가 낳고 주고 했다는 것은 느껴짐의 차이고 그 외에 다른 차이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자, 어제와 오늘의 차이듯이 한 달 전과 지금의 차이는 한 달간 보임이 있고 들림이 있고 냄새 맡아짐이 있고 맛보여짐이 있고 느껴짐이 있고 생각이 일어남이 있고 알아짐이 있었던 거예요. 자, 삶이란 것은 그냥 그런 거예요. 응? 그러면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후는 똑같아요. 똑같아. 똑같은 그런 이치예요. 가령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개하고 달리 또는 뭐 개하고 다른 뭔 특별한 것을 타신하는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은 뭐 불성이 있고 뭐가 있고 뭐 두 가지가 있다고 뭐 이래서 하는 건데 그거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어디서 읽고 들은 걸로 거기에 대한 해석이고 그냥 그런 거예요. 자, 부모 자식간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모 자식간이라는 것도 어딨어? 아빠, 엄마, 남편, 아내, 부부 라고 하는 것을 들은 게 없다고 한다면은 그럼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관계예요? 왜요? 엄마한테야 가령 그것이 하나의 사건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애기는 사실은 그때 저 어디 산속에서 나가지고 산속에 버렸다면은 그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자기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도대체 그런 생각이나 일어나겠어요? 응? 가령 봐요. 병아리들 봐요. 심지어는 사자 새끼도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사람이 키우면은 사람이 키워준 먹이 주고 한 사람을 어미인 줄 알고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그거는 어미라는 인식이 없이 밥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만져주고 그러는 그런 거예요. 다른 데는 안 그러잖아. 다른 거는 당연히 밥 주고 만져주고 닦아주고 그러니 당연히 느낌이 좋고 그러니까 그 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미인 줄 알고라는 것은 그건 해석이고 그러니까 누가 엄마 남편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면은 도대체 그건 무슨 관계예요? 그건 가령 일처다부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다처제도 있고 아예 그냥 결혼 관계가 없어요. 그냥 만나서 좋으면 하룻밤 같이 자고 그때마다 그래가지고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일처다부제라고 하는 게 아직도 우리는 중국 같은데 어디 그런 데 남아있는데 거기는요 애한테 아버지는 없어요. 아버지는 묻지 않아요.
중국 어떤 쪽은요, 지금도 유튜브 보면 나와요. 거기는 여성 중심인데, 여자하고 남자하고 눈 맞으면 남자가 밤 늦게 왔다가 새벽에 가요. 날 받기 전에 가요. 그럼 남자는 언제든지 새로 만나면 새로 그러면 돼요, 그냥. 그럼 자식이 나면요, 아버지 누군지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전부 다 엄마 자식이요. 엄마성이고, 그래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뭐예요? 결국에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보이고 들리고 한 게 그러면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요? 우리 아버지 누구야? 묻지 않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걔들한테는. 걔들은 조금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걔들이 이제 그걸 떠나가지고 나와보니까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막 이래. 그러면 이상하다. 제일 처음에 그 사람들이 이상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렇게 어디서 보면 그럼 이제 또 우리 집이 이상하죠. 전부 다 뭐예요? 바로 그 이후에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는 것들에 의해서 전부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낳았다고 해서 한 10년 떨어서 헤어진 지 10년 되면 만나면 알아요? 응? 내 자식인지 내 엄마인지 알아요? 만약에 정말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라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역시 조건화된 거예요. 응? 어릴 때부터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면은 응? 그럼 그런 거 몰라요. 단지 먹이주고 재워주고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먹여줬으니까 야 너도 이래야지 라고 그러면은 걔도 당연하게 그래요. 응? 애들이 왜 의지를 부리고 부모한테 그렇게 살아요?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 관념을 넣어서 그런 거잖아. 어릴 때부터 내가 이렇게 너 먹여주고 이랬으니 너도 그럼 대꾸를 해야지. 그러니까 너는 밥하고 너는 설거지하고 그러면 당연하게 그럴 줄 알아요. 그건 뭐예요? 관념이죠? 그 관념에 따라서 불편함이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집착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모와 자식, 아버지와 아들을 가란다는 것은 바로 그런 관념에 매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진정한 사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관념적인 사랑이죠. 관념에 맞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관념에 맞으면 좋다, 사랑한다 그러고 자기 관념에 맞지 않으면 싫다, 밉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관념이 없으면 어떤 그런 좋다 싫다 관념이 없으면 그러면요 가령 상대방이 괴롭을 것 같으면 안타까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게 없으면 같이 즐겁고 그냥 그래요. 누구든 관계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가족 남의 가족 이런 게 없잖아요. 부처님도 내 가족 남의 가족이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그런 거예요. 가족과는 사랑은 관념에 의한 사랑이기 때문에 가족간이 제일 좋을 수도 있지만 가장 괴로울 수도 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사랑 이러려면은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기 때문에 가정의 진정한 평화는 바로 관념으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엄마와 딸을 가른다 이 말은 엄마와 딸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게 하고 아빠와 아들을 가른다는 것은
아빠니 아들이니 내 아빠니 내 자식이니라고 하는 내 아들이 하는 그 관점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야만 진정 자유가 되고 진정한 사랑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한 그냥 관념에 내 아버지 내 아들 우리 가족 이런 관점에 있는 한요 즐거움의 원천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더 괴로움의 원천이에요. 괴로움의 원천. 즐거움이라는 것은 다 괴로울 원인으로서의 즐거움이에요. 왜? 가장 관념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깨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그걸 깨줘야 진정한 삶의 자유가 있게 돼요. 그런데 가족끼리 화목해야 된다, 잘 지내야 된다. 성직자들이 그러죠? 신부들이 그러죠? 스님들도 그러죠? 그건 전부 다 관념적인 거잖아요.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전화라서 뭐예요? 도대체 이것이 존재라는 거잖아요. 응? 존재가 존재를 낳는다라고 하는 착각에 의해서 내 자식이고 내 자식한테 재산을 상속시켜주고 어쩌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모든 욕심과 화에 휩쓸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모든 괴로움이 일어나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전부. 그래서 심각해지잖아요. 응?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삶이 심각한 거예요. 응? 온통. 그래야면 심각할 이유가 없어요. 만나고 헤어지고,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나고 죽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고. 심각할 일이 없어요. 코미디 같은 거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결혼식이라는 게 뭐예요? 결혼식이라는 게 결혼한 게 뭐예요? 결혼식을 안 하든 어디 사람들이 만드는 제도로서 어디 가서 결혼신고, 혼인신고만 하면 부부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세상에 제일 가깝고 그러지 않으면은 세상에 완전 남남이고 완전 코미디 같은 거잖아요. 가서 서류 한 장 작성했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또, 약속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서로, 그런 서류 작성 안 해도, 우리 그럼 내 남자, 내 여자 하자.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 뭐예요? 그게 관념인 거예요, 그게 관념이라. 자,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죠? 바로 그런 사이요, 그냥 그런 사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이가, 그렇다라는 거지. 그러면 내 남자, 내 여자 하자라고 한 사람과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하고 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응?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아무 여자를 가서 손잡을까요? 이제 결국에는 내 남자, 내 여자 하자는 것은 결국에는 사실 그냥 관념이긴 해도 그래도 좋다라고 하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를 바가 없다고 해서 아무 여자 지나가는 여자 마음에 든다고 해서 가서 막 손잡고 그럴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응? 고사님께서 그럴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뭐가 다를까? 아니, 자, 예.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결국에는 관념적인 사람은 결국에는 그 관념에 반하기 때문에 불편,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옳지 않다, 뭐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법의 위반이다, 반사회적인 행위다, 반인륜적인 행위다, 온통 온갖 그런 것이 씌어져서, 응?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관념적인 세상이 아니고, 그래서 그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 보고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 그래요. 왜냐면은 생각이 다르면 언제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단지 그거는 그때그때의 생각에 빠지고 안 빠지고의 문제일 뿐이지 사실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만 통하는 말이죠.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러면 뭐예요? 감옥에 갈 일이고, 죽이고 살릴, 뭐 이런 일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일은 전부 다 어디에서 일어나요? 관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문제 삼지도 않고, 단지 왜 괴롭고 괴롭지 않느냐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이야기하는 거고, 관념적으로 죄라는 것이 뭐냐 사실로는 이런 이야기를 할 뿐이지, 응? 잘했니 못했니, 응? 뭐 맞니 안 맞니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되니 안 되니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단지 무슨 일이다, 사실상 실제 이치라는 건 어떤 거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은 어떤 거다, 이것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 이해에 의해서 어떤 일이어도 괴롭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관념은 관념이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관념적인 사회에서도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이치라든가 사실에서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럼 세상에 불편한 일이 없게 돼요. 세상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도 없고, 그렇다고 일어나는 것이 다 뭐라 그럴까 당연하기 때문에 괴롭지 않다 이것도 아니에요. 착각으로 일어나는 일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 괴롭게 되는 거죠. 단지 그런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뭐라고 했죠?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그런 거지. 그래서 관념이 사실이 아닌 줄 알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은 관념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작동되는, 움직이는 세상이죠. 그럼 그 세상에 살 때는 그렇게 살되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해서 자식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그런 이치를 알기 때문에
자식이 막 괴롭게 될까, 어쩔까, 노심초사하고, 걱정을 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다, 괴로움이 경험되고 나면은, 괴로움이 경험되면은, 왜 그럴까? 이렇게 되어지고, 바로 그렇게 해서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비로소 그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러지 않는 한은, 관념 속에서, 그런 관념적인 관계 속에서 맨날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온갖 자녀를 위해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렇게 되어져서 좀 잘 되는 것 같은 것은 전부 다 괴로움의 원인이 될 뿐이에요. 근데 알겠어, 밥 드세요. 그 김치 뭐 찜인가 그것도 있고. 아니, 요거 있는데. 앉아요? 네? 그럼 부인이다. 앉아요? 네, 앉아요. 뭐, 몇년 있어요? 버섯 다 했어요? 이거. 아직 남았어요? 하다가 너무 하다 빠서 오해하자고. 이게 이렇게 뚫는 게 허리가 아파요? 누가 그랬습니다. 힘을 써야 돼, 그게. 안 그러면은, 안 돼. 그러니까 막 힘이 많이 들어가야 돼. 온몸으로 이렇게 눌러야 돼. 그 들이 좋아도 힘을 써야 돼. 뭐 좋아서 그런 들 안 좋았을 때는 뭐 어떻게 근데 그때 체력이 좋았어가지고 그냥 막 힘으로 밀어붙였어. 근데 이제 그래서 저런 거 하면은 드릴 자체가 아주 무거운 드릴이 있어. 그거는 그 힘으로 그냥 들어갈 수도 있어. 한마드리 같은 거? 그리고 무거운 드릴이 있고, 이게 해머들여서 때리면서 이 도니까 그 나사를 내서 파고들 수는 있어. 그러면은 힘이 훨씬 적게 들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막 몸으로 눌러줘야 돼. 세 개가 순간적으로 똑같이 보여가지고. 자, 뭔가 그 중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중에서 좀 부족한 거, 미심쩍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냥 말씀 들으면서 스스로 사실의 경험보다는 사실이 아닌 경험이 더 많다. 전에는 되게 이제 욕심과 조급함으로 이 또한 다 이렇게 이제 관념인데 빨리 관념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그게 되게 강했었거든요. 근데, 자, 그거부터 이야기합시다. 사람은 누구나 사실의 경험이 더 많아요. 단지 모를 뿐이야. 예. 사실이 아닌 경험은 전부 생각의 경험이에요. 예. 생각의 경험인데, 사실의 경험이 없는데 생각 경험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 경험 또한 사실의 경험과 함께 일어나요. 즉, 생각 작용의 경험은 사실의 경험이고, 내용의 경험은 사실이 아닌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의 경험이 없는데, 사실이 아닌 경험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사실인 경험과 사실 아닌 경험 중에 제가 사실 경험을 보다 사실 아닌 경험, 그러니까 생각 내용에 더 이렇게 예, 그게 바로 착각이라는 거고. 예, 예. 그래서 전도몽상이라고 이름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자, 생각이라는 것은, 상이라는 것은요, 사실 하나하나가 아니라 사실 하나하나는 작용이 사실 하나하나예요. 사실이라는 것은 작용이 사실이에요. 근데 생각은 하나하나의 작용마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작용에 대해서 뭉텅이로 일어나요. 그래서 생각은 항상 패턴적이고 이런 거예요. 분석적이고 이래요. 상은 마치 사진과 같아요. 사진을 찰칵 찍은 사진은 한 장 이렇게 찰칵 찍죠? 그런데 사진 한 장 속에는 사실이라는 작용은 수없이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자, 봐요. 깜짝 놀랐네. 뒤에 주식이 남자인데, 뒤에 뭐가 걸려서. 누가 쳐다보고 있어. 쳐다보면서. 가령 눈이 벌집 구조로 되어 있는 눈도 있다고 그러죠, 곤충들이? 벌집이요. 그러니까, 눈이 하나의 눈이 아니, 파리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예. 자, 그러면, 그 눈은 하나의 이렇게 상을 보는 게 아니죠? 예.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하나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실제 경험은 하나 따로따로지만은, 그것이 전부 다 조합돼서 상은 하나의 상 같은 거예요. 지금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면은, 그래요, 자. 만약 뱀 눈이 그렇다고 치면은, 뱀이 쥐를 어떻게 잡아먹을 수가 있죠? 요 하나하나가 다 따로 보인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말씀은 여기 망막에 들어온 그 한 부분이. 그런 것들이, 네. 결국에는, 인식 내용으로 보면은, 네. 통째로 요 하나하나로 이렇게 인식되는 게 아니라, 통째로 인식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벌집 구조로 보이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형태가 보이는 네, 것처럼 네. 되는 거예요. 눈에 들어온 게. 네. 근데 사실은, 이 눈이라고 하는 여기에 일어난 사실은 다 여러 거예요. 벌집 구조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벌집 구조를 통해서 인식되는 것은 하나의 상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상처럼이 아니라 하나만 인식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가 되지거든요, 지금. 여러 상이 이 망막에 맺히지만 그 맺힘 중에 지금 거사님께서는 하나로 인식된다고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의 그 상들이 하나로. 자, 소통이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봐요. 이게, 요 앞에, 만약에 렌즈가 있다면, 또는 하나하나의 벌집 구조 같은 거울이 있다면, 네. 이게 거기에 비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비치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이렇게 보이지 않겠죠? 예. 근데, 그걸 통해서, 네. 거기서 이제, 그것도 새 대가리 그러지만은, 새 대가리 하여튼 거기서 뭔가, 네. 먹이를, 인식이 되니까 먹이를 쪼아먹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 새 눈이 그렇다고 해도, 먹이가 요 온전한 먹이로 이렇게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응? 이 사람이 인식되듯이 이렇게 아닐 수는 있을지언정, 가령 뱀은 이렇게, 가령 뭐라고 그럴까, 열로 감지된다잖아요. 열 덩어리로. 근데 열 덩어리로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 하나로서 되기 때문에 잡아먹을 수가 있죠. 네. 그렇죠. 맞아, 그것이 막 이렇게 나눠서 보인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열 덩어리가 하나의, 가령
이런 우리 인식되는 이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여튼 하나의 인식이 네.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음? 자, 그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대로 상이 맺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망막에. 자, 그걸 제가 어떻게 하느냐? 저는 김대식 교수가 참 아주 스마트한 그 카이스트 교수가 있는데 뇌과학 전문가인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실제로 한번 여기 보면은 이게 그냥 그대로 비친 게 아니래요. 이거는 여기에 비친, 여기에 맺힌 그것에 대한 해석작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인다는 것은. 가장 단적인 예로 우리 망막에 비치는 것은 구멍이 있대요. 맹점이 있대요. 맹점. 즉 이게 보이면 어느 한 부분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부분에 상이 맺히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인식에서는 맹점이 없어요. 망막에는 맹점이 있는데 그러면 그 맹점을 뭐가 커버하냐? 생각이 커버한 거예요. 그 생각은 그럼 과거의 경험으로 근데 무슨 얘기 하다 이렇게 빠졌지? 하여튼, 우리의 인식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되는 거구나라는 거지. 지금 인식되는 그것이 인식되는 그대로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인식되는 것들을 그냥 인식하기도 전에 사실이다라고 규정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규정함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착각이 나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 모범적인 사람들, 또 자존감 강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돼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맨날 긴가민가 하기 때문에 맨날 답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시험 봐도 맨날 연필을 굴리든가, 혜영은 그랬지. 연필을 굴리든가 아니면 맨날 답을 써도 긴가민가 하면서 답을 써요. 저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름만 써서 그냥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답을 쓰더라도 긴가민가 하면서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규정이 날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규정을 해? 답을 써도 내가 그거 답이라고 썼는지 아니면 그냥 대충 그럴 것 같아서 쓴 것일 뿐이에요. 응?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야! 딱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식 내용 오면 다 그래 사실이야 이렇게 돼요 점점. 그런데 공부 못했던 사람은요 맨날 자신이 없어. 뭔지 모르겠어. 누가 물으면 어때? 잘 모르겠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맨날 그래요. 응? 네? 바로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렇게 해서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응? 공부 못했었는데. 응? 근데 그거는 꼭 공부에 한정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또 만화를 열심히 보면은 만화에서 그런 것이 또 그렇게 되어져요.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에서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그게 가장
심한 쪽이 바로 문과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풀면 풀리고 안 풀리고라도 있지. 문과를 다 개념 정리하고 개념 부여하고 온통 그런 거잖아. 응? 옛날에는 저도 시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 우리 가족 쪽에 가서 시인을 만났지? 뭐 새벽 어쩌고 썼는데 코미디 같은 거예요. 응? 아유, 그냥 아침에 그냥 바다에 비치는데 아침에 이렇게 물 한 개 있는데 시인은 어떻게 봐요? 뭐 그것이 하여튼 거기다 온갖 의미와 온갖 상상을 붙여서 거기다 의미를 갖다 붙이죠? 도대체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해요. 응?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삭막하다 그래요, 삭막하다가.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해, 대화가 안 통해. 응? 그 예술이라는 것이 그래서 관념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응? 어제와 오늘의 차이는 바로 그 사이에 그런 자각이 있다고 한다면 완전히 경험도 달라지는 것 같고 이렇게 되죠? 그동안에 자각은 없고 관념적인 경험이 많다면 그 관념이 더해진 거죠? 그냥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조차도 바로 그러한 연장선상인 거예요. 그 이전에도 그러했고 그 이후에도 그러한 거예요. 태어남이라는 것이 아주 다른,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른 경험 같죠? 그거는 뭐예요? 아니, 물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얼음이라는 현상으로 바뀐 것 같은 그런 경험일 뿐이에요. 물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수증기 같은 그렇게 바뀐 그냥 그것일 뿐이에요. 봐요? 그럼 수증기가 됐죠? 그럼 이제 물이 죽고 수증기가 태어났어요. 그럼 수증기가 점점 더 모이고 커가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수증기를 쓸 수 없고 물로 바뀌어요. 그럼 이제 수증기가 죽었어요. 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냥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우리는 도대체 이게 그거하고 다르다고 이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와 오늘의 차이예요. 즉 어제와 오늘 차이는 1초 전과 1초 후의 차이예요. 그냥 그러한 과정들이에요. 근데 태어날 때 뭐 불성이 어떠고 어쩌고 그래요? 불성이라는 측면이 있고 이래요? 그런 것은 전부 생각노동인 거예요. 물론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사실의 경험이 불성이고 관념적인 경험이 불성 아닌 거 다른 건 뭐라고 그랬더라? 뭐라고 그러대? 응? 아까 저분? 뭐라고 했는데? 막, 중생, 누가 뭐라고 그랬어? 어디 있어? 응? 아니 뭐 세간 출세간 뭐, 하여튼, 그거 다 같은 말들이야. 사실은 그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보임 속에 세간이 있고 출세간이 있는 거예요. 응? 사실의 경험은 출세간이고, 굳이 말하자면은, 이 관념의 경험은, 인식 내용의 경험은 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사님. 뭐예요? 용어의 해석? 각자 사람마다 본인이 그 어떤 경험들로 인한 그 표현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아닌가요? 표현이란 것은 어디에 대한 표현이죠? 무엇에 대한 표현이죠? 생각에 대한 표현이요? 아니지.
생각 자체가 표현인데, 생각이라는 것은 항상 보임이 있으면 생각이 일어나고, 네. 들림이 있으면 생각이 일어나고, 알아짐이 있으면 생각이 일어나요. 그러면 결국 생각은 항상 들림에 대한 생각 같고, 보임에 대한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무슨 소리가 들려 이러죠? 네. 무슨 소리가 들려 있는 생각이에요. 응? 아, 예. 그렇잖아요. 네. 응? 그런데 그러면 이 사실, 그런 생각이 일어나게 된 사실, 그리고 이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에 대한 생각, 이렇게 되는데, 마치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와, 도대체 이런 사실이라고 착각하거나 인식 내용을 착각하는 경우와, 도대체 이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온통 어디서 들은 출세간, 세간이라는 어디서 들은 그 개념으로만 가지고 세간, 출세간을 나누고 있다면은, 단지 표현의 차이인가요? 모르겠네요. 자, 거기서 세간, 출세간은 전부 다 생각의 내용일 뿐이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일 뿐이고, 바로 사실의 경험과 사실이 아닌 경험에 대한 경험적으로 분명한 사람은, 바로 출세간이라는 것은 이런저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표현의 말이고, 세간이라는 표현은 바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착각한 그런 경험 상태에 대한 표현이고,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세간이라도 출세간이라고 하든 전부 다 사실이 아닌 생각의 내용을 가지고 요런 생각의 내용은 세간이라고 그러고 요런 생각의 내용은 출세간을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응? 그게 일반적이죠. 그건 이제 무지한 중생들에나 일반적이지. 응? 그러니까 단지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봐요? 그러니까 화두를 이야기해도, 자, 이런 화두가 있어요. 부모 미생전 보려면 뭐. 자, 태어나기 전에 네 보려면 뭐냐? 또 한 화두 얘기해요. 저 조사들 깨닫다는 사람들이 죽고 나서 다 어디로 갔습니까? 죽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태어나기 전이나 죽은 이후나 지금 이 순간에 똑같아요. 이치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치에 분명하다면은, 그럼 태어나기 이전이 어떤지 알고, 죽고 난 이후에 어떤지를 알아요. 근데 그것을 온통 관념절하거나, 모르니까 그냥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게 표현의 차이예요, 단지. 사실에 대한 분명함과 분명하지 않음의 차이인 거예요. 그냥 생각노름과 사실의 경험에 기반한 단지 사실과 사실에 대한 표현, 이런 차이인 거예요. 말 전체의 맥락에서 그런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모르면 심각해져요.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관념적인 극락에 가야 돼요. 세간을 벗어나서 출세간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런데 봐요. 지금 이 순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착각과 착각 없음을 뿐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 문제도 아니고 벗어나야 될 문제도 아니죠? 응? 아까 그랬죠. 결국 관념이라면은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 관념은 관념일 뿐이다 라는 이 이해. 그러니까 관념에 얽매이지 않지만은 관념이 경험될 때는 관념이 경험되는 그냥 그대로 무시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고 고집함도 없고, 그렇지만 무시하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러한 것이 왜 없는 거야? 응? 삶이란 것은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봐요. 부처도 그런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단지 부처는 그런 세상인데 그 관념과 관념 아님을 사실과 사실 안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고 그러고 싶은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태어날 때부터 뭐가 있다라고 하는 뭔가 뭐 본질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아니면 내 본질이 어디 있다라고 하는 그걸 찾아야 된다고 하는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삶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도 심각해지는 거예요. 말문을 제가 팍팍 말하고 버려서 미안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럴 거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러니까, 그래도 내 답답하면 내가 풀어야 돼.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뭐랄까, 이렇게 법담을 이렇게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 걸리는 부분은, 또 내가 한다, 내가 본다. 그 관념으로부터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아이고 또 그렇구나. 그러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고 있다는 것이 또 알아지잖아요. 그 당시에는 안 그럴 수도 있을지언정 한참 뒤에 지나가서든 그 다음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대화가 일어났을 때, 그러네? 착각이었었구나. 자, 이런 착각이 일어날 수가 있지요. 그것도 상대방의 말 때문이 아니라, 삶을 돌이켜보니, 그러다가 또 착각이 일어날 수도 있지요. 그러다가 또, 이 기억이 일어나서 다시 또 자각이 일어날 수도 있죠. 아니면 기억이 안 나서 자각이 안 일어나는데, 또 다음 어떤 기회에 또, 참, 그랬지. 나 또 자각이 있겠지요? 자, 이제 이렇게 자각이 한 번, 두 번 있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것이 분명해져서, 이제 착각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그런 자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해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미친놈이라고 그러겠죠? 근데 어느 순간, 문득, 진짜 그렇네. 그 사람이 미친 게 아니라 내가 바보였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한 번도 자기 생각과 다른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면은, 그럼 자기가, 좀 이상한데, 내가 미쳤나봐. 왜 이럴 때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응? 그러니까, 무조건 공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따독거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충격받아가지고 죽지만 않는다면은 차라리 충격받게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야 자각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야 벗어날 수가 있죠. 응? 그러지 않고 맨날 맞다, 공감해주고, 따독거려주고, 맞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착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착각이 사실인 줄 아는 거야, 그냥. 죽지만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그냥 팔짝팔짝 뛰게 차라리 그냥, 응? 그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것 또한.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다. 그래,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있는 거라면 벌써 어떻겠지.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 하늘에 감 떨어지기를 그냥 입 벌리고 감 나오면서 기다려야 되나?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독교에서 구원은 하느님이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 하느님이 구원해 줄 때까지 그냥 기다리기만 하나? 그지한테요? 어떤 의문이라고 어떤 괴로움이라면은, 당연히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과, 이게 뭘까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물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게 되면, 그런 인연이 되면은 묻겠죠? 또는 왜 괴롭냐고 그랬겠죠? 자, 그게 인연이 돼서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들린 것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죠? 거기서 자기 자신의 경험이 되새겨져서, 아, 그런데라고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확인돼야만 비로소 그것이 일종의 자각이고, 그럼으로써 이제 벗어나시게 되는 거예요. 즉 자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냥 감람니다 홍시만 기다린다고 해서 그것이 일어난다고요? 차이의 인식이 되지 않는 다른 경험이 없으면 죽었다 깨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것을 일어나게 해주는 다른 뭐가 없다고요. 저 그러면 어때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발심만 하고 기다리라고, 그게 아니라 발심만이 아니라 바로 도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방법 아닌 방법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중도라는 것은 방법 아닌 방법의 수행이라는 것은. 근데 방법이 없다고? 방법을 이야기 안 했다고? 부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처음부터 이 초전법륜경 처음부터 수행 도를 말씀하셨고, 돌아가실 때까지 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도가 뭐예요? 수행이야, 수행. 그런데 문제는 항상 바른 수행이 어떤 수행이어야 되느냐, 수행이라면 어떤 거냐, 어떤 경험 상태냐를 말씀하신 거죠. 자, 어제 바로 수행에 대한 관념과 수행의 실제를 이야기했어요. 그런 거예요. 수행에 대한 관념에 빠져 있으면은 뭐 수행을 하라 마라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죠, 둘 다. 그러나 수행의 실제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냥 감남에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그런 차이가 인식되는 그런 기회, 즉 어떤 의문이 일어나면은, 그래,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라고 어떤 인연에 의해서 그런 것이 일어나서 그때 뭔가 당연하다는 관념과 다른 어떤 경험이 만약 있게 된다면, 그런데 그것이 그때 그 순간 자기 자신의 경험이 되돌아보여져서 거기서 어떤 자각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자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자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감나무 밑에 홍시만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예를 들면 관념적인 얘기만 계속 듣고 있다? 도대체 그 사람이 제대로 안내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연주님하고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응? 도대체 누가 옳은지 안 옳은지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 사람 말만 들으라고? 그 사람이 혹시 엉터리로 안내하면 어떡하지? 근데 엉터리라는 것도 몰라. 옳은지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들리면 들어야지. 뭐. 믿지도 말고 그렇다고 안 믿지도 않은 그런 경험 상태. 바로 부처님은 그런 경험 상태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스승이어도 그런 경험 상태여야지. 무조건 믿는 게 아니다.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랬는데, 봐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말만 들으래. 어? 듣기만 하래. 믿으래. 와, 부처님보다 더하네. 부처님도 자기 자신을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 라고 이야기했건만, 세상에 부처님보다 더한 사람이네.
그냥 믿고 따르라고? 듣기만 하라고? 봐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봐요. 바로 믿지도 않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경험 상태. 이게 바로 수행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부처님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당신이 아냐 말이야. 도대체 그 사람이 맞는지 틀린지. 봐요. 이와 똑같은 거잖아. 선생님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자, 제일 처음에는 하도 부모가 그럴싸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경험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하루 앞에 그래도 공부를 한 게 있어가지고, 선생님 틀렸는데요. 그러니까. 새끼 건방지게 선생님이 그런데 애들 앞에서 자기 망신준다 그러지. 나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런데 틀렸잖아요, 선생님.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응? 자, 그러면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그냥 그런 줄 아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 왜? 모르면은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어떤 관념에 빠지면은, 봐요. 선생님은 무조건 오라는 관념에 빠지면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거죠. 그럼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어 믿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저 선생님은 실력 없어. 라고 그래 뿌리면은, 믿으려고 해도 믿음이 안 일어나죠. 그런데 봐요. 진정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상태면은 맞는지도 모르고 틀린지도 몰라요. 물론 맞다라는 생각은 들 수도 있고 틀리다는 생각은 들 수도 있겠지. 그럼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 한들 도대체 맞다는 생각이 어떻게 맞다는 것을 알아? 그렇다 하면 이미 이 사람 다 아는 거잖아.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 그런데 봐요. 정말 저는 수행자들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한심하고 웃겨요. 왜 그래요? 모르면서 몰라서 물으러 왔으면서 맞니 틀리니 쌓여요. 묻지를 말든가 오지를 말든가. 응? 그럼 우버서 카페에 안 오면 되잖아요. 응? 우버서 유튜브 방송에 안 오면 되잖아. 와서는 틀린 이웃들이 그랬어? 그러면 틀리다라고 와서 말을 하려면은 어째서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응? 그리고 누구나 경험으로 확인될 수 있는 근거를 대야지. 어디서 듣고 어디서 읽은 걸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해. 당신 그것이 옳은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은. 경험해봤다고 그래. 그럼 당신 경험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 응? 옳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당신 미친 거 아니에요? 응. 아니 옳다는 생각이 들고 틀리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그러면 그래 옳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 옳다는 거고 틀리다는 생각이 들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 다 알겠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때? 그래 다 안다 이 새끼야. 이래 이제. 응? 그럼 어떻게 아는지, 그게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그러면은, 어떤, 누구나 경험을 확인될 수 있는 얘기를 안 하고, 어디서 들은 얘기, 어디서 읽은 거, 온통 맨날 그런 관념적인 것만 이야기를 해. 봐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응? 진짜 모르다라고 생각을 안 하나 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가장 현명하다는 것은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안다고만 생각한다라는 게 이 차이. 그런데 정작 소크라테스가 가장 현명이고 모른다는 것만 아는 사람. 온통 안다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은 그건 뭐예요? 현명한 사람이 현자가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무지한 사람이죠.
그럼 이런 거는 똑같아요. 시험을 봤어요. 시험 봐요. 시험 봐요. 이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까 말했던 계속 얘기했다시피, 사실은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죠. 맞다는 생각이 있겠어요. 어디서 어떤 책을 봤는데, 사실 그 책을 바르게 봤는지 안 봤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럴 수가 있어요. 앞에 수영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글자 하나를 잘못 봐가지고 완전 정반대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응? 근데 자기가 보인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요. 그걸 썼는데 틀렸대. 선생님, 이거 뭔 말이에요? 나는 어찌가 분명히 보고 온 건데 왜 틀렸대요? 그걸 어찌 본 가지고 와봐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이래야만 하는 거예요. 이래야만. 그런데 이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뭐예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대학교 어디 지방대 어디 한심한데 나왔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서울대 법대 나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맞대요. 이런 일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이란 그런 거예요. 그냥. 선생님 당신은 말이야 저 3유대 어디 핫바리대 나왔잖아. 우리 아버지는 저 서울대 나왔어요. 거꾸로. 의보사 당신은 말이야 그 뭐 카페 뭐 가입해도 몇 명도 되지도 않고 뭐 이름도 좋던 그런 거 없는데 이건 달라이 라마가 이야기한 건데, 응? 라마나 마하리시가 이야기한 건데 당신이 좆도 먹으면서 뭐 많이 틀리니 그러고 있다고. 이럴 수도 있죠. 그럼 라마나 마하리시 말고 네 경험을 이야기해봐. 네 경험을. 응? 자, 그러니 어때야 돼요? 경험 상태는 항상 당연히 맞는 것 같죠? 일어나는 모든 인식 내용이. 자, 그런데 정말 대화를 하면 할수록 모르겠다가 아니에요? 응? 제가 막 뭐 궤변을 지금 하고 있고 막 이래요. 정신 잘 차려요. 저한테 또 제 말에 그냥 돌아갈지도 모르니까. 응?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이 깔라마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깔라마 경에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부처님도 자신의 말을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하물며 자기 법문만 들으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 뭐 얼마나 이거는 누군가가 거꾸로 누군가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도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 누굴 믿고 따르죠? 누굴 믿고 따르죠? 자, 아무도 믿고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실 때 부처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울고 불고 그랬을 때 야, 자등명 법등명이지 누구 다른 존재에 의존하지 마. 다른 존재를 믿고 따르지 마. 응? 자등명 스스로에게 밝은 상태 이 점검하고 법등명 사시 뭔가 실제 작용에 깨어있는 점검 이러면 되는 거지. 누굴 믿기는 누굴 믿어. 응? 자,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그러신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게 돼요? 사실 스스로 분명하면요 이 세상 어떤 것에도 흔들림도 없고 가령 답답함이나 모름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으니까 누구 말을 들어도 알 수 없으니. 그렇다고 해서 맞는지도 모르고 틀린지도 몰라요. 응? 모르니까 알아야만 맞는지도 알고 틀리는지도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맞는지도 모르고 틀리는지도 몰라요. 맞다 틀리다 아예 몰라요. 아는 사람은 맞다는 것도 알고 틀리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여기서 맞다 틀리다는 뭐예요? 어떤 관념 기준이 아니 어떤 사실, 실제, 진리 기준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 않는 한은 봐요. 우리 맞다는 것은 어디서 나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그러면은 거기 다른 데 가면 그것을 들려 나 배웠어. 그거 맞아. 맞아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깜빡하고 잘못 가르쳤어. 또는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내가 오해해서 잘못 이해를 했어. 근데 잘못 이해를 해도 그것을 가지고 맞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틀리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맞다고 생각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맞은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이해는 어디서 일어났어요? 이 이해는? 어디서 듣거나 어디서 본 그것에 의해서 그 개념적인 뜻으로 이해죠. 그것의 기반으로 거기에 맞는 것이 일어나면은 그렇네 이해고,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해가 일어나 본들 사실은 어디서 읽은 것 어디서 들은 것 그거 기반으로 이해지. 자, 이런 이해는 관념이지 이해라고 깨달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깨달음은 자기 경험에서 터득이 돼요. 누구에게 들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확인이 된 거예요. 자, 확인이 되는 건 뭐예요? 사실이에요. 실제 일어난 실제의 경험이 어디서 들은 사람의 말에 의한 이해고 말에 의해서 조건화되지 않은 그냥 낸 경험에서 그렇네, 그렇게 되는 거네 라는 자각이 일어나요. 그럼 다른 사람의 그 말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이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각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라는 말을 써도 이해라고 하는 개념적인 이해와 이런 자각에 의한 이해는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은 이해라고 해도.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비로소 이제 맞는지 틀린지 알아요. 그 맞는 뭐예요? 내 경험 사실과 안 맞네. 또는 경험 사실과 맞네. 이런 얘기죠, 그냥. 그런데 그 경험 사실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디서 들은 말에 의한 개념적인 이해인지 그런 개념에 기반되지 않는 실제 작용의 경험에 의한 건지 스스로 점검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또한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드러나게 돼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반드시 개념적인 이해는 계속해서 의문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불확실하고 계속해서 애매모호하다는 경험이 돼요. 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하려면은 그러면 그 관념을 고집하게 돼요. 그러면 묻지 마, 댓글 달지 마, 그냥 내 하는 말을 그냥 듣기만 하든지 말든지 듣기 싫으면 오지 말든지 그냥 이렇게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자기 생각으로 계속 규정하면서 살아요. 그냥 대화, 이런 사람은 대화 좋아하지 않아요. 일방적인 법문하고 대화를 하면 어떻게 해요? 딱 한마디 하면 돼요. 전부 다 망상이야!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죠? 말만 하면, 내용 말만 하면. 도사될 일도 없어요. 말 안 하면 돼. 그 다음에 소문만 내, 도사라고. 오면은, 말만 하면 전부 망상이야. 그러면 되게. 아니면, 오면 맨날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항상 그러면 도사라고 금방 소문이 날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예요? 남편의 말에 대해서 많이 틀린 이가 일어나요. 응? 자녀의 말에 대해서 많이 틀린 이가 일어나요. 온갖 유튜브 법문에 대해서 많이 틀린 이가 일어나요. 응? 자, 만약에 다 안다면 그럼 삶에 괴로움 없어요. 삶에 의심도 없고 의문도 없어요.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것도 삶에 없어요. 모르면은 맨날 이럴까 저럴까, 맞은가 틀린가, 맞다고 해도 사실은 스스로 분명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흔쾌하지도 않아요. 틀리다고 해도 그것도 흔쾌하지도 않지. 틀리니까 화도 나고 오히려 짜증만 나지. 그러니까 삶이 맨날 짜증나고 흔쾌하지 않고 찝찝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 분명하면은요, 복잡하지도 않고, 뭐 어떤 일이 나면 일어나는 그대로니까, 이럴까 저럴까, 머리 굴리지 않아요, 그냥. 자,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래요? 애한테 일어나면은 애 마음에 안 든다. 또는 괴로울 텐데라는 생각이 일어나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애한테 물어보든가. 아니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그런지는 안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네 이렇게 이야기하든가. 남편한테도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아마 최소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편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모른다라고 하는 그 자각이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모른다는 것이 분명하면은 그럼 누구의 말을 듣더라도 그렇다라고 규정하지도 않고, 또는 모르니까 안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단지 생각이 일어나도 알 수 없는 생각이니 이런 생각이 드는데 라고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대. 그렇다라고 하는 순간 불편해지고 괴롭게 될 거예요. 자, 모르면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도, 맞다는 생각이 나도 그것도 모르는 거, 틀리다는 생각이 나도 그것도 모르는 거. 자, 단지 그러면 말은 맞다는 생각이 든다, 틀리다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은 어떤지 모르겠다. 그러면 돼요. 삶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뭐가 어려워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잖아. 일어난 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최소한 봐요.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암기할 필요가 있나요? 응? 나는 몰라. 그래서 암기해가지고 적용해야 돼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응? 그래도 때로 많이 아는 것 같죠? 그럼 있더라고요. 어쨌든 자, 그런 자각이 한 번 더 버리려면은 삶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심각하지 않아요. 불안하지도 않아요. 왜? 그러면 되는 건데 뭐. 그럼 삶이 안 될 것 같다고요? 예. 삶이란 것은 내가 결정해야만 흘러가고, 결정하지 않으면은 판단을 해야만 흘러가고, 판단하지 않으면은 멈춰서는 게 아니에요. 삶이란 이렇게 되고 저래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의 경험에 바로 생각에 빠지면 괴롭고, 생각이 사실이라는 착각 상태면 괴롭고, 그렇지 않으면 생각에 묻으면은 그러면 그냥 사실의 경험 상태죠. 동시에 경험되고 있는데 요게 사실이라고 하니까 요거는 모르는 상황에 뿌리는데, 요걸 사실이 아니라 요거에 대해서 잡음이 없으면은 그냥 요게 경험된 상태인 거예요, 이미. 그러면 삶에 괴로움이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자각이 일어나요. 그런 삶의 경험에서. 왜? 어디서 들은 말로 규정하지 않은 상태니까. 그 사실의 경험에서 자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유의 삶이 돼요. 자,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자,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말도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들리면 들리면 될 수밖에 없어요. 맞다는 생각이 나도 내가 모르면서 맞다더니 이건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는구나. 그럼 지나가면 돼요. 틀리다는 생각이 나도 아니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틀리다는 것을 이게 틀린 줄 알지?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 생각이라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그것도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냥. 자, 그렇게 사시면 돼요. 어려워요? 자,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도 자,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하면 돼요. 자,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우보고사 말이 맞는지 틀린지 또 모르죠? 우보고사 뭐 보고 믿을 거예요? 그렇다고 모르니 또 틀렸다고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 이 순간도 들리면 들리는 대로. 아,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그런 수행 지도자들이 말씀하시는 그 막 되게 복잡한, 그러니까 제가 이해되어지는 거는 되게 복잡하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거사님 말씀대로 너무 단순한데? 근데 막 뭐 생각의 내용의 느낌이나 뭐 과거의 뭐 어떤 사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예, 여기 명상 많은데 택시 한 대 좀 보내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미안해. 그런데. 근데 제가 거사님 말씀이 어렵다 아니면 복잡하다라고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는 어떨 때예요? 막 그거를 잘 이해하려고 하거나 기억하려고 할 때 그것뿐만 아니라 네. 맞는가 틀린가 이럴 때도 그래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봐요. 아니, 세상에 그냥 와서 들리는 거야. 그냥 들리는 그대로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계속. 네. 그렇죠. 어디서 들은 걸 가지고, 계속해서 맞는 말이야, 틀리는 말이야. 우선 이 문제와. 그리고 맞다라고 생각되면은 어떻게 잘 이해하고 잘 기억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틀리다고 생각되면은 듣는 척 하고 있는 거고. 봐요. 딱 보면 알아요, 저는. 봐요. 듣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틀리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대화해보면은, 온통 모르면서 그러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또 기억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정리하려고 해요. 그럼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래요. 응? 그럼 도대체 맞는지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맞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뭐하러 정리하고 기억을 해? 아는데, 이미. 아니까 맞다는 생각이 들지. 응? 거의 완전히 코미디 같은 거 아니에요? 삶이란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하면 뭐라고 그래요? 진지하면 병이다, 그런 거예요. 정말 진지하면 어때요?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그냥 빰따구로 두드려패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러다가는 뭐 야단 나기 때문에 안 그런 거죠. 그런데 정말은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서 두드려패는 거예요. 정신 차려. 아니, 그러니까 두드려패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굴릴 틈이 없어가지고 생각에 빠지지 않으니까 두드려패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을 굴리지 않는 그 상황에서 어떤 자각이 날 수가 있어요. 생각 굴린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지금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 나고 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칼이 지금 목 앞에 왔다 갔다 하면은
머리 굴리고 쌀 게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머리 굴리지 않는 생각으로 어떻게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자각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쓸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겁에 질려서, 공포에 질려가지고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피해가지고 오히려 그냥 덤벼들어서 저 새끼를 때려 죽여야지, 아니면 고소해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골똘해야 진지해야 수행이다라는 어떤 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자, 그래서 수행의 첫걸음은 무지의 자각이에요. 자, 이런 대화를 왜 해요? 결국에는 모른다라는 자각이 일어나면은 이 대화의 최고의 성과예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게 카페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다시 듣고 하는데 그 또 자존심이라는 그게 확 올라. 그러니까 그 무지하고 어리석음이 네. 뭐예요? 죄책감이라는 것은 무지에서 나오는 거지. 네. 응? 죄책감이라는 것이 실제에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스스로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인다, 인정한다. 그게 그것도 그 내용 안에 있을 텐데. 네. 그래.